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2021년 올 하반기는 제천시가 민선 7기 3주년을 보내고 민선 7기 마지막 4년차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제천시의 민선 7기 시정은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시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 사이 제천시는 관광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기반을 다져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민선 7기 3년을 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예, 다시 뛰는 도심, 네. 희망의 경제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으로 1,200여 공직자와 함께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열심히 했지만 그 평가는 오로지 제천 시민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전년도에 참 어려운 점도 많았고 특히 전년도 8월 2일 날 수해 피해는 1972년도에 제천에 어림시 뚝이 무너지는 큰 수해 피해 이후에 네. 48년 만에 큰 수해를 맞았고 또 피해액도 1,000억 원이 넘어가고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네. 전년도 코로나 청정 지역에서 11월 25일 날 김장발 코로나가 터져서 12월 31일까지 33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무려 25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천 시민이 열심히 하나로 뭉쳐서 특히 저희 제천시에서는 전 시민 제천 전체 시민을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드렸고 네. 또 그 국가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그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우리 한번 돈을 걷어서 가진 사람들 월급 생활자들이 돈을 걷어서 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자고 했더니 무려 13억 6천만 원을 재난지원 시민들 성금을 걷어서 네. 그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천 시민의 따뜻한 마음씨 또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 이런 것들을 진짜 감동 있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고 나름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이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선 7기 3주년 대표적인 성과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의림지 뜰 자연 치유 특구로 선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2026년까지 한 1,6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시 도심 관광의 핵심 사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쿠팡을 비롯해서 임팩 또는 일진글로벌 등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투자 유치가 당초 1조 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벌써 1조 1,52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것도 제천 지역 경제 앞으로 미래 제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래거리 달빛 정원이라든지 용추폭포 유리 전망대, 또 의림지 솔밭공원 수로, 또 치유 휴식이 있는 하소천 가꾸기 사업 등 도심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향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제천 도심으로 관광객이 들어올 걸 아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충청북도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백선에 4군데가 들어갔는데 네. 그중에 제천이 2군데가 청풍 케이블카랑 의림지 용추폭포가 관광 백선에 들어갈 정도로 제천 관광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보람이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농촌
협약 사업 총 430억 원인데 총 182건의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제가 민선 찍을 때 공모가 당선이 돼서 네. 무려 2,387억 원의 공모 사업을 확보한 것도 큰 효과라고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충청북도 시군 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고 네. 또 올해에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경영 대상도 저희들이 수상하는 등 총 87건의 외부 평가에서 수상을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다양한 성과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모여서 앞으로 제천시가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든든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민선 7기 마지막 4년 차에 접어드는 올 하반기에는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까요? 예,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서 강력하게 내걸었던 것이 도심 활성화 또 그 제천 관광을 계속 수십 년 떠들었고 투자를 했지만 제천이 전국의 대표적인 패스형 관광지가 왜 됐느냐 네.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도심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도심에서 잠을 자고 이런 관광을 패스형 관광에서 실용 관광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제천의 미래가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약으로 제천 의림지 청전 수족관을 활용해서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천 관광이 뜨면서 또 여러 가지 제천화 지금 도시명 관광 여러 가지 관광 개발을 하면서 민간에서 제천을 눈여겨 보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한 3군데 정도가 의림지 청전 수령관에 리조트를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좀 갖춰져 있는 곳이 들어와서 3곳 중 한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림지 리조트 건립이 이제 구체화되고 네. 있다라는 점 하고 올해 안에 의림지 리조트 건립 사업을 완벽 체제를 갖춰서 제가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림지 리조트가 건립이 됨으로써 제천이 이제 체리형 관광으로 가는 완전한 베이스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또 향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청전동과 중앙동 일대의 신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것도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KTX 이음이 지금 개통이 돼서 청량리 제천 간 1시간 거리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과연 청량리 제천 간 1시간 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천이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이거를 통해서 제천시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제천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동명초등학교 예술의 전당 건립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세명대 상생 캠퍼스도 같이 동시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도심 공동화, 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도심의 그 여름광장 조성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신맥동 일원에 충청부터 지방자치 연수원이 지금 그 보상이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른 네. 빨리 보상을 통해서 이종 지사님 계실 때 내년 상반기에 자치연수원 착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제가 지사님한테 저번에 지사님이 해주신 거니까 지사님 계실 때 이걸 착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제 말에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 고맙게 생각하고 지사님 계실 때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는 것이 또 제천시의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도 참 많았습니다. 제천만의 투자 유치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잘 열심히 하면 이제 1조 1,525원에서 연말까지 잘 갈면 한 1조 5천억까지도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3단단이 완료가 되니까 또 제4산단을 만들어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전략 사업 제천시에 추진하는 2차 전지, 또 전장 부품, 신소재, 나노 융합, 또 헬스케어, 천연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4산단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활발하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천시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 궁금한데요. 제천 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달빛 정원이라고 계곡수로를 쫙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이 끝나면 이 여름 그 계곡수로를 도심에 들어있는 계곡수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인 인정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 김영희라고 독일에 거주하시는데 이분이 제천의 중학교 교사도 하시고 제천이 원래 옛날에 청풍 한지라고 그 고려 조선 초까지 그 중국으로 진상부로 보내던 아주 유명한 한지가 청풍 한지입니다. 세계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소개가 됐던 김영희 작가를 모셔다가 김영희 딱정이 인정박물관을 도심에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만 명 정도는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박물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이 사업도 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천협회 모아는 현재 3,085억 원을 판매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는데요. 지역 화폐는 뭐 제천에 지금 오늘도 7월 1일에서 지역 화폐 주류화폐를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1인당 한도 액이 7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제천 시민은 싹 다 이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은행별로 또 농협 새마을공인별로 뭐 50m, 70m 이렇게 다 줄을 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어서 지역의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 지역 화폐는 제천서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화폐 사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중앙시장, 내토, 동문시장, 역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민 주차 타워 사업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건 140대를 7층 규모로 해서 480대로 도심에 이제 주차장 그 캐패서티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끝나면 도심의 주차 문제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에 대해서 100억 사업으로 2025년까지 재래시장과 도심 상권을 연결시켜주는 사업, 이 사업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중앙시장 특히 지하를 주차장하는 사업도 지금 올해도 한 45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앙시장 지하에 170대 분의 주차장을 완성함으로써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도 열심히 잘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천시는 그동안 도심 활성화와 또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고 관광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가요? 예, 무조건 저는 제천이 이제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고요. 그 청전들 자연 치유 특구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제 의림지 청전들이 사실은 195평방미터입니다. 정확하게 평으로 나누면 59만 평인데 이거를 두 개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친환경 농업단지와 자연치유단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친환경 농업단지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쌀을 생산함으로써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기에 더 나가서 그 지역을 저는 농업 관광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관광. 예, 그 지역에 친환경으로 하니까 농약 안 쓰니까 메뚜기나 방앗개비나 이런 거 뛰어다니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서울 경기권 일원의 학생들이 농업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네. 하겠다 이런 게 저희 목표고요. 아까 그 나머지 부분이 특구로 지정 특구 단지는 그 저희가 여러 가지 7개 테마 지역 친환경 생태를 중심으로 한 7개 테마로 만들어서 거기를 개발을 해서 관광과 체험과 또 친환경 단지의 어떤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그러한 제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열기구 사업을 처음 시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열기구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뭐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이렇게 그 사이에 분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고릅니다. 그래서 열기구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천 도심에 비행장이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제천 네. 비행장을 활용해서 열기구 사업을 하면 상당히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관광 사업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의린지권이 지금 계획 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을 120억 원 공모 사업을 따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청전들, 네. 자연 치유 특구와 의림지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지금 뭐 용추폭포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림지 수리공원 또 의림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연 치유 특구 의림지들과 의림지를 자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것이 제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여기서 다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을 제가 구상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초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서 제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생활권에 들어왔다. 이 말씀을 앞서서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청량리 제천 간의 거리가 2시간에서 1시간 줄어든 것은 제천시가 서울 경기권의 위성도시가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위성도시의 어떤 수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나? 이거는 우리의 처절한 노력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더욱이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 철도의 그 EMU 제천 정비창이 제천으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내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3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해서 인력은 한 5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철도 정비창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 기업이나 이런 공장들이 네.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제천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인구 증가에 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촉을 잘 그렇게 맞춰서 잘 좀 준비를 해야 되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천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제천이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사실 도심의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도심만 계속 외연 확장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변 여건이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신규 아파트를 허가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 2,500세대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새로운 청년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제천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신규 아파트 건립을 할 때 저희가 MOU를 맺어서 네. 최소한 50% 이상은
서울 경기권에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홍보도 모든 것을 노력하자는 MOU를 통해서 서울 경기권의 출퇴근을 위한 제천 아파트가 또 싸니까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는 서울로 출장 가고 출퇴근하고 또 주말에는 제천서 전원 생활도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서울 경기권 주민들이 제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좀 맞은 제천시의 앞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천시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제천시 하면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친환경 미래 농업 등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천시만의 농업 육성 정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에는 뭐 농촌 중심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좀 중화 해결적인 사업이에요. 위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업인데 이번에 프레임이 바뀌어서 네. 그 농림축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합니다. 이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농촌 협약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뭐 청주도 하고 충주도 하고 뭐 음성도 하고 다 했는데 저희 제천시가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총 430억 원이고요.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농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농촌 상생과라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 농촌 협약 사업을 통해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바이오 첨단 농업 허가담지 사업, 그다음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벌써 저희가 공모서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이 4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미래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청년 농업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 사업도 현재 실시 설계 중인데 착실히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총 140헥타인데 네. 요걸 통한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열심히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설립한 농산물 유통법인 또 그 로컬 푸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또 농업 하시는 분 생산하면 그걸 고가에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이 사업도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그 로컬 푸드 징배장을 1호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거의 슈퍼마켓처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농업에도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 제거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힘든 것이 좀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이 제천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천시만의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가 제천시 예산은 1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총 제천시 예산이 1조 643억 원입니다. 이 중에 복지 예산은 2,488억입니다. 네. 전체 우리 예산이 24% 정도 되는데요. 네. 당초 예산에는 좀 한 28%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뭐 이런 우리 수해 복구 사업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좀 비율은 떨어졌지만 하여튼 다 변화되는 복지 수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복지재단을 출범을 시켜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체제를 갖췄고요. 그다음에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로 저희들이 인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가 가정이 양립하는 시스템. 그래서 돌봄 개소도 총 9개소를 지금 개소하고 아파트 단지에
또 돌봄 센터는 계속해서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 친환 그 보육 정보센터도 지금 중앙시장 2층에 만들어서 보육 교사들이 육아휴직일 들어가나 아프거나 이러면 대체 교사도 보내주고 이런 제도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노인 인구는 한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벌써 진입을 했고요. 네. 제천시 인구 전체 대비 한 22%가 지금 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 노인 예산도 최초로 이제 1,000억이 넘어서 1,02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과 함께 가요. 노인의 행복한 제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라고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을 시립으로 만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개관했는데요. 네. 중증장애인들이 부모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의 책임이냐 이게 아니다.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아주 질이 좋은 보호센터를 만들었고요. 여기 시설 아동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교사도 10명입니다. 1대1 1대1이네요. 매칭. 전국적인 사례가 없고요. 이건 이제 사회 공동 책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기보호센터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공공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손을 얹어서 같이 평형을 맞추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소신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열심히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청전동의 청전 지하도를 네. 무려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놨습니다. 그 건설하다 부도가 나면서 그냥 방치해놨죠. 근데 우리 시의 공무원 한이 너무 열심히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 1원도 안 들이고 우리 걸로 뺏어왔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청전 지하도를 청소년 시설로 바꿉니다. 사업비는 24.7억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성면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 청전 지하 상가를 청소년 시설로 바꿔주면 우리 좀 취약했던 청소년 대책 건전 청소년들이 와서 실컷 뛰고 놀 수 완전히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만 갖다 집어넣어서 네.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제천 시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제가 벌써 아마 3년이거나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좀 시장을 하면서 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그 뜻대로 잘 안 돼서 또는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했지만 저희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그래도 많이 따라와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했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내가 나갈 때 좀 저 사람 잘했다 박수 받고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늘상 했는데 그건 저의 꿈이고 그 꿈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쓴소리까지 모두 귀에 담고 일상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민선 7기 4년차를 맞은 이상천 제천시장의 다짐인데요. 14만 제천 시민과 함께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